오늘 시장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닉스 등 자율주행 관련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기술 관련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어제 국토부가 이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를 위해서 자율주행 레벨 3 이 기술을 전 세계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올해 7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자율주행 레벨 3 단계에 해당되는 차량이 출시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현재 이 교통법도 안전기준 체계가 정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시장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닉스 등 자율주행 관련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사실 자율주행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미래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알아서 스스로 운전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자, 이에 따라서 이런 관련된 기업이 수없이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런 법적인 장치,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테마에 불과했었죠. 하지만은 이 모든 미래 산업이 그렇듯이 정말로 먼저 산업이 태동이 되지만은 이 산업이 정말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적인 인프라, 즉 제도적인 인프라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세계 최초로 이 레벨 3 자율주행 이런 기준을 도입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자율주행 관련 산업이 부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 기술 및 기업들이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자율주행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지식이 무엇인지, 기술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글로벌 기업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국토부가 자율주행 레벨 3 이 기준을 도입했다 그러는데, 이건 어디에서 따온 것이냐? 바로 미국 교통부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 미국 교통부는 이 자율주행 기술을 크게 5단계로 구분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 단계가 일부 기능 자동입니다. 즉 전자식 주행 안전장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자, 그런 것들을 레벨 1이라고 하고요. 레벨 2는 복합 기능 자동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자,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벨 3부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레벨 3부터는 이제 부분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스스로 차선도 바꾸고 깜빡이도 켜고 쓰고 커브도 돌고 신호등도 인식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차량이 현재 이 상용화된 자율주행 그런 기술 중에서는 가장 레벨 3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네 번째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 이 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알아서 운전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5단계는 최근에 생긴 건데, 이 5단계는 그냥 운전석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자는 눈도 감고 마인드도 그냥 닫아버리고 알아서 모든 것을 자동차한테 맡기는 그 단계를 5단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3단계와 4단계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그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3단계까지는 운전자한테 사고가 났을 때 법적인 책임이 있고요. 하지만 4단계부터는 그 차량 제조사한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완전 자율주행으로 들어가든 레벨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자율주행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은 맨 처음부터 우리 눈이 상황을 파악을 하죠. 보행자가 길을 건넌다, 아니면 저기에서 차가 온다. 자,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엔 판단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합니다. 이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인지, 그리고 판단, 제어. 업계에 따르면은 이 인지, 판단, 제어 시장 규모를 나눠보면은 65%가 이 인지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33%가 이 판단 영역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한 2%가 제어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즉 투자 관점에서는 이 인지와 판단, 이 두 부분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참고로 인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뭐 초음파 센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자, 따라서 이 IT 하드웨어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판단 같은 경우에는 IT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완성차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기술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웨이모, 그리고 GM, 그리고 테슬라, 자, 이런 기업들이 판단의 영역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이 인지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지는 이 센서를 통해서 인식을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이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죠. 자, 하지만은 카메라가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눈도 가끔 헛것이 보이잖아요. 즉, 이 카메라도 인식하는 이 물체 자체를 정확하게 100%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테슬라의 모델 S가 이 흰색 트레일러를 차량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늘로 인식하는 바람에 사고가 나서 운전자가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단순히 이 카메라로 인식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게 사물인지 아닌지 물리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센서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레이더와 라이더가 필요합니다.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를 쏴서 그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그 시간차를 계산을 해서 물체와 차량과의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인지하는 그런 센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라이다도 사실상 똑같아요. 하지만은 그냥 전자파가 아니라 펄스 레이저를 쏴서 훨씬 이 레이더보다도 정확하게 그 사물의 거리와 그 모양을 인식하는 그런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라이더를 쓰지 않고 레이더를 쓰느냐? 자, 그거는 라이다가 훨씬 비싸고, 그리고 크기도 훨씬 큽니다. 그리고 안개, 눈, 즉 이런 외기 환경에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레이더가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를 전혀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너무 못생겼다, 라이다가. 너무 커서 차량에 달면은 차량이 예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완성차 업체들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서 적응적 방법과 도전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응적 방법은 이 자율주행 레벨이 점점 높아지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센서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많이 탑재를 하는 것입니다. 도전적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자율주행 레벨 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탑재되는 센서는 늘어나지 않거나 줄어드는, 자,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그런 일반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적응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구글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체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도전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율주행 인식 센서를 탑재하는 그런 유형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일반 완성차 업체들은 자율주행 레벨 기술이 발전할수록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를 많이 탑재를 합니다. 자, 반면에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율주행 레벨 4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1대, 레이더 4대, 그리고 라이다 5대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자, 테슬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다를 아예 쓰질 않습니다. 단순히 카메라와 레이더, 자, 이렇게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하실 때, 자, 과연 이 자율주행 기술 트렌드가 어디로 가느냐? 자, 구글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테슬라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일반 완성차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레이더 밸류 체인, 그리고 라이다 밸류 체인, 카메라 밸류 체인, 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끝으로 방금 이런 소개해드렸던 기술 관련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구글의 웨이모가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기술력이 가장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업체인데요. 자, 네비잔트 리서치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네비잔트 리서치는 10가지 항목, 즉 비전, 파트너, 시장 진출 전략, 생산 전략 등등 이 10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율주행 그런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자,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건데, 여기에서 2018년도에 2위를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시행한 1000마일당 자율주행 해제 건수가 또 가장 적은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장외에서 무려 기업 가치가 1,800달러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드웨어 부분에서 엔비디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1위 GPU 제조업체죠. 현재 가장 많은 완성차 업체와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반도체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GPU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를 적용시키기에 되게 적합한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인피니언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센싱 칩과 프로세서 칩 부분에서 글로벌 1위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이미지 센서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 관련돼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도 빼놓을 수 없겠죠. 라이다 관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델파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델파이는 원래 완성차 업체에 모듈을 납품하는 그런 모듈 업체인데 3D 라이다 모듈 업체인 쿼너지를 인수를 해서 이 라이다 부분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나마 좀 친숙한 기업이 있죠. 바로 앱티브입니다. 전장 부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자율주행 소프트 기업인 뉴토노미를 인수를 했어요. 구글의 웨이모에 버금가는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현대차가 앱티브와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부분을 강화한다, 자, 이런 뉴스도 났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토종 기업인데요, 바로 한라홀딩스입니다. 자회사인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를 통해서 각종 이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 레이더 이쪽 부분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이 라이다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오늘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글로벌 업체 그리고 핵심 기술 등을 알아봤는데, 자, 이 자율주행 트렌드는 정말 메가 트렌드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기업들을, 자, 그런 장기 투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점검해 보시고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시장이 좀 어려운 그런 국면에 있는데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